네, 오늘 아주 충격적인 개명 소식을 전해주려고 우리 이종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종철 기자입니다. 네, 반가워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꿨다는데 오늘 그 얘기 해주시려고 나왔죠? 네, 아, 네. 뭘로 바꿨죠, 이름을? 이름은 메타입니다. 아, 지금 노래 한 곡 할 것 같은 포즈로. 어디 한 곡 시작하고 할까요? 메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타버스에서 메타를 따서 아,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오큘러스로 바꾼다, 뭐 이런다 저런다 소문들도 있었죠. 근데 낙점이 된 건 메타예요. 네, 메타 어떤 뜻을 담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된 걸까요? 메타는 이제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그래서 유니버스 앞에 붙으면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메타자란 말 많이 쓰잖아요. 메타자. 네네. 네, 그런 말 많이 쓴다고? 예,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쪽이 문학에서 그 개념을 많이 쓰는데 메타자를 잘 부리는 사람이 좋은 작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메타자를 굉장히 잘 쓰는 걸로. 데이터에서는 메타데이터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맞아요. 인지를 인지하는 것,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저 위에서 바라보며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메타라고 하죠. 포괄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어려운 네. 이게 간단한 단어인데 되게 뜻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메타. 네. 모두가 쓰지만 아무도 뜻을 정확히 모른다는 그 단어 메타가 회사 이름이 됐는데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 페이스북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름 말고? 일단은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주식 이름이 바뀌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아래 네.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뭐 왓츠앱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제는 메타라는 회사 아래 네.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 왓츠앱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구글이 알파벳이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쭉 유튜브 쫙 나눴잖아요. 네.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알파벳은 기본적으로는 지주회사예요. 네, 이건 지주회사로 바뀐 건 아니고요. 네, 페이스북은 아, 지주회사가 바뀐 게 아니라 페이스북 회사 명칭이 그냥 메타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그냥 계열 이제 모회사인데 네, 그냥 페이스북이야.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네네. 이름만 바꾼 거죠. 왜 그런 일을 했죠? 지주회사로 바뀔 것도 아니면서? 그 페이스북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뭐 셀러브리티 관련 스캔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 입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아, 이미지가 그래서 안 좋아서? 이미지 반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메타버스가 넥스트 인터넷이 맞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인터넷을 주도하는 OS가 한번 돼보겠다. 마켓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의미죠. 2년 전에는 OS. 블록체인이 넥스트 네. 인터넷이라더니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넥스트 인터넷의 일부고, 아, 네네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블록체인을 포괄할 수 있거든요. 더 큰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페이스북이 이제 소셜 미디어 VR용인 소셜 미디어인 호라이즌을 이제 3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회의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워크룸은 지금 론칭을 베타로 한 상태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VR 가상 회의. 네, 홈이랑 월드가 이제 네네. 나올 예정인데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드마크 같은 거를 누가 만들면 그게 아마 NFT의 보정수가 올라갈 거예요. 아, 그 위치에 거기만 그쵸. 맞다는. 네네. 그쵸. 그러면 이거를 페이스북이 미래인 메타버스에 올인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올인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 2D 서비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거를 버린다는 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굳이 잘 되는 걸 버릴 캐시카운데 필요가 없지. 그걸 버릴 이유가 그건 그대로 없겠죠. 두고 새로운 걸 하겠지. 네. 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네요.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술 회사를 거둔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다. 네, 뭐 이름을 바꿔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요거를 쪼개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부분은 그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잘 네네. 아시겠지만 그 VR로 업무하는 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있었어요. 스페이셜이라고 그게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용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안 썼단 말이에요. 잘 있어도 그쵸. 그냥 무의는 거를 더 중요시하고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체험해 보니까 괜찮겠구나 앞으로 요걸 써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페이스북도 했던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메타버스로 최근에 그
진라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타버스로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아 해보셨잖아요. 어땠어요? 네. 그런 방식이 가능하고 그 어떤 가상의 3D든 2D든 가상의 어떤 장소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감을 어느 정도 내면서 그 모임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공간 경계가 많이 없어지니까 사실 시간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아 그렇죠. 네. 육체는 어쨌든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잠들어야 하는데. 저 외국 사람들이랑 예. 뭐를 하려면 어차피 새벽에 들어가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쵸. 네, 뭐. 여기서 그냥 괴로워만 지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 마음이. 근데 이제 네. 비대면으로 그런 어떤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그렇죠.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의 여지가 되게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네. 어르신은 이거를 끼고 회의하고 하는 게 익숙하시겠어요? 왜 지금 페이스북이 그 오큘러스 그 뭐 네네. VR 기기 헤드셋. 그걸로 메타버스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보면 제페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바일 같은 데서. 네. 처음에는 저도 호라이즌 위주로 가겠다 이 뜻이실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키노트에서 아. 보니까 그 기기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도적인 OS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오큘러스 플랫폼을 주도적인 OS로 만들고 지금 그러니까 OS가 페이스북은 없는 게 한이 맺혔구나. 그렇죠. 그 페이스북이 1분기, 네. 2분기 때 그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을 도입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앱에 당신의 정보를 주겠습니까? 하니까 맞아요, 다 안 준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아무도 안 준다. 한 10% 준다고 하더라고요. 11% 누가 주겠어 그거를. 그래서 페이스북이 네네. 광고 수익이 이제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은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 PC 접속 비율보다 모바일 접속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OS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VR은 우리가 먼저 OS 선점해서 한번 우리가 마켓 한번 쥐어 보겠다. 그리고 수수료 낮게 매기겠다. 이렇게 근데 발표를 그 했죠. VR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호라이즌이라는 애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호라이즌 자체는 VR 통해서만 가능할 건데 아마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죠. 뭐든 이 영역에선 내가 먼저 OS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네요. 네.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앱 네네.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 페이스북에 빡이 단단히 친 것 같아요. 그 애플이 되게 고상한 척 말하지 말아주실래요? 빡이 단단히 친다라는 단어 같은 걸로. 애플이 네. 그 팀 쿡이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을 네. 되게 사기꾼처럼 이렇게 아, 그 데이터를 고객의 네. 데이터를 훔쳐가는 회사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표현하면서 비난을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애플 니네는 비싸게 돈 받고 팔면서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붙여서 네네. 인터넷이 저변을 확대시킬수록 우리가 그쵸. 그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다 죽인다 이랬죠. 아, 그 동네에서도 소상공인 얘기 나올 줄이야,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플은 네네. 어차피 기계 팔고 앱스토어에 30% 따박따박 받아가기 때문에 월세 소비자의 받는 입장이잖아, 거기는.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네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마케팅하는 회사인데 어차피 페이스북 서비스나 인스타그램 서비스는 무료로 주고 거기에 네네. 광고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광고에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광고를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하면 같이 죽자는 거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만들어서 내가 한번 너처럼 돼볼 선배님 거야. 욕하는 줄 C까지 나왔는데. 너처럼 될 거야 이거지. 아이폰처럼 오큘러스 만들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주도적인 OS가 아직 없다는 게 각 VR 기기가 다른 OS를 쓰거나 아, 네네. 아니면 뭐 윈도우에 연결되는 윈도우 MR 기기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 이거다 싶은 주도적인 OS가 없긴 해요. 그 중에 가장 오큘러스가? 주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오큘러스의 플랫폼입니다. 가능성이 높네요, 페이스북은 그렇죠. 이번 기회에서는. 일단 VR 기기 만드는데도 기술적으로 다른 그쵸. 업체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VR 헤드셋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데가 오큘러스긴 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뭐 영상 보는 용도다 이러면은 네. 또 다른 기기가 있는데 좋은 기기가 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손 인식하고 AR 쓰고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적 면에서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오큘러스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는 페이스북의 유저 DB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또 강점도 있고요. 네. 아, 기기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네요. 지금 페이스북이
인프라를 다 갖췄네. 그렇죠.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네. 기기를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 근데 중요한 건 네. VR 기기 이런 네, 네. 네. 눈에 껴서 세상에 볼 수 없게 만들고 가상의 세계만 볼 수 있는 그 VR 기기. 네. 그게 휴대폰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디바이스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그게 돼야 페이스북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노트에서 저커버그 CEO가 두 가지를 다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도 VR만 될 것 같은데 사실 AR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스루라고 네, 네. 이 주변 사물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게 주요 기능은 아닌 것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컨트롤러로 보통 이제 조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앞에 있는 센서들이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손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8방향인가가 달려 있는데 착용하는 카메라가 제 손을 인식을 하고 내가 눈에 쓴 그 거기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네네. 워크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로지텍이랑 키보드 마우스를 같이 냈어요.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도 있고 AR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기인데 앞으로 이 VR 기기랑 네네. 그 AR을 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캄브리아라는 기기를 또 연구 중이라고 했고요. 레이벤 그러니까 애슐리아 룩소티카 회사랑 지금 스마트 안경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막 AR 기기는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달린 기기인데 이게 나중에 홀로그램이랑 연결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지금은 그 레이벤 안경 모양 안에 얼마나 좋은 해상도의 AR을 넣을 수 있느냐를 네네.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안경이랑 VR이랑 둘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적으로도 가능해져야 사람들 쓸 그렇죠. 테니까. 네. 이게 뭐랄까 스마트폰으로 보면 페이스북은 내가 애플이 될 거야라고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자칫 블랙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퀘스트 2 같은 기기가 꼭 나왔어야 됐어요. 유저를 확 늘릴 수 있는 저렴한 기기가. 근데 실제로 지금 올해 아마 1000만 대 달성할 것 같아서. 얼마예요? 그럼 또 사야 되는 건가? 네, 돈쓸 생각밖에 안 해. 퀘스트 2는 네. 40만 원대 초반에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사야겠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야겠네, 그 또. 저커버그 네. CEO의 그 편지를 보면 이 거의 원가의 가격을 내겠다. 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보조금도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쿠폰 먹이고 이러면 30만 원대 사실 수 있어요. 아니, 30만 원대 어떻게 초반에. 나도 사야겠네. 근데 지금 네. 아직도 그게 막 쓰고 어디 돌아다닐 정도로 가볍진 않아서. 그렇죠. 집에서나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집에서 근데 그거 하면 난리 나요. 너무 웃기다고 이제 가족들이 아 진짜요?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이게 넥스트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 꼴이 우스운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저변이 확대되기에는 네네. 꼴이 우습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더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IT 회사들은 그걸로 일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모니터가 한 6개 띄울 수 있거든요. 오. 쓰고 나면. 이거 할 수 있구나. 네, 잘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얘기만 잠깐 하고 끝낼까요? 인비지 세탁 얘기. 지금 페이스북이 닥친 그런 그 상황, 나쁜 상황은 어떤 것들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페이스북은 항상 네, 좀 잘 되고 나서 상장 후에는 내부 네네. 고발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요번에 또 나왔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뭐 법정의 네. 증인으로 선다 이런 네, 뉴스를 본 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내부 고발자가 나왔죠. 요즘 우리나라의 네. 카카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아, 하도 욕을 그러네요. 먹고 있는 네. 온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죠. 핵심 그 요소들만 한 두세 개 소개를 해주세요. 5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셀러브리티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들을 특별관리. 특별관리. 됐다.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무슨 예술인 리스트 있었죠. 아 블랙리스트 같은 블랙리스트.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관리를 하고 있다. 목적은 다르죠. 네, 여긴 네, 더 잘 그쵸. 띄워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셀럽 위주로 띄워주는 네. 거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소외됐다 이런 약간 거고. 페이스북 홍보대사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또 하나는 그리고 뭐야 10대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이 있는 거를 데이터를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 밝히고 있다라고 네네. 또 했는데 이건 뭐 이런 거는 정말 네. 안에서만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내부 그쵸 내부 네. 문건을 발표한 네. 거니까. 그 어떤 분이 그 무슨 데이터 제품 마케팅 담당이었나요? 제품 담당 매니저가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그 사람 이름 뭐 외국인이라서요. 냉장고 이름이었는데 아 예. 프리. 하우겐 뭐 이런 프랜시스 하우겐. 아 그 이분이 이제 그런 걸 폭로를 했죠.
그리고 네네. 이거를 사실 10대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10대한테 안 좋다는 거. 아 그렇죠. 근데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인스타그램을.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었던 것뿐이죠. 이게 네. 안 좋아서 재밌는 거야. 아 좋은 거는 뭐 원래 좋았으면 재미있을 재미가 리가 없죠. 없었을 거야. 또요. 또 5개 중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대표적인 거.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더 보도록 조금 더 자극적인 뉴스를 자극적인 알고리즘이 콘텐츠. 고른다. 이게 가짜 뉴스더라도 네. 일부러 네. 가짜 뉴스더라도 그걸 네. 없애지 않고 더 배포시켰다. 예,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이 매년 투명성 보고회사에서 가짜뉴스 도달 내리고 있다. 이거를 매년 발표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까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인 게 이 하우겐의 주장이에요. 뭐 연관돼서는 백신에 대한 안 좋은 루머를 네. 오히려 네, 퍼뜨리도록 그걸 그냥 방조했다. 뭐 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 결과적으로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어떤 공격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는 페이스북을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좀 네네. 그 독과점을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는 편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과징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네. 뭐 회사가 없어지고 이러진 않을 거. 만약에 기업을 쪼개는 상황이 오면 이름을 바꾼 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기업을 쪼개는 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좀 그렇게 뭐 이거는 바로 결정할 는 아닐까요? 사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없고요. 네, 그렇군요. 혹시 더 얘기할 거 있나요? 까다로운 리뷰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네. 또 페이스북 메타 관련된 뉴스들 나오면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기사를 발행해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철 씨는 왜 네. 이거 할 때 이렇게 ITTM 할 때 목소리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하던 대로 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톤업을 해야지 했으면 좋겠어. 이제 좀 방방 뛰어봅시다. 라디오잖아, 라디오. 뭐. 너무 목소리를 깔아서 계속 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왜 이렇게 아니 목소리 깔아? 왜냐면 까다로운 리뷰랑 목소리 톤 맞춰줘야 되거든. 까다로운 리뷰 혼자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